안녕하세요. 주식형 고수 송재호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또 반등하면서 기대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실망감을 줬었죠. 근데 오늘 그 중요한 구간에서 선물 옵션 동시를 맞이했는데 어제 또 미국 10년물 국채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 입찰이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1.5대에서 상당히 안정을 취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양대 지수를 좀 많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었고요. 또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살아나면서 또 매수에 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좀 희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준비한 내용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목은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제목을 좀 발췌를 했었는데요.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자. 이런 제목을 좀, 제정했습니다.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께 종목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그 작년에 그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을 때 어디에서 그 중점을 보고 드렸냐면, 전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IT하고 전기차가 있지만 결국은 이 IT가 전장으로 침투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어떻게 IT 섹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출 물량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쪽 섹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퀴 달리는 자동차도 있을 거고 이 바이크, 전기 바이크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지만 뭐 산업 자체가 이 배터리 쪽을 많이 소요하는 산업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몇 년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 산업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을 알려드리고 저희 유료 회원들도 이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매매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유리산업 같은 경우도 핫하게 가잖아요. 한번 강하게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바퀴 달린 종목으로 SL이라는 종목도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종목들이죠. 다 공개 방송에서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질 머티리얼죠. 이 종목도 꾸준하게 상승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8만원 아래쪽 76,000원대에서 76,600원에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큰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70%까지 어떤 수익을 마지막에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쪽이죠. 응급제 관련 동막 데이터를 저는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수출 물량에서 동막 관련해서 물량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속 홀딩 전략을 펼쳤었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두 번이었죠. 공개방 이때 한번 급등 한번 나왔죠. 이때도 이 자리에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30% 수익을 좀 냈던 흐름인데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다 바퀴 달린 종목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현대모비스 급등 나왔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리면 현대 이화도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나왔고요. 결국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 반도체에 대해서 SF 반도체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성공하려면 이 바퀴 달린 거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F 반도체로 보시면 저희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관련된 기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바퀴 달린 종목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결국은 제가 SL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냐. 결국은 LED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오닉 5 하게 되면 상당히 예쁜 그 램프 관련해서 보면 고급 LED 램프가 장착이 되죠. 여기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리고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고급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이 LED 램프를 더 많이 좋아지겠죠. 단가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쪽의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은 결국은 자동차 내연기관에 통해서 열을 통해서 그 히터 역할을 하는 제품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저항을 이용합니다. 전기 저항을 이용한 이게 PTC 히터, 히터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 못해드리죠. 시간 내에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SL이라는 종목도 있고 도 관련해서 평화전공이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배터리 쪽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배터리 셀, 삼성 SDI, LG학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삼성 SDI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 나와서 봐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게 되면 타이어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했는데 타이어도 많이 팔리고 거고 거기에 또 시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그 대박 천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 봐야 되겠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D램. 저는 이제 반도체 지금 시야인 길을 쓰니까 짧게 말하는데 반도체 산업 자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 SK 하이닉스를 보여드리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월봉으로 볼게요. 예전에는 그냥 PC용으로만 팔았다고 보면 이게 PC 물량에 따라서 이게 125원까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안 좋을 때가 있었죠. 네, 그러면 보시면 산업 자체를 보더라고요. 이때는 PC 기반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OS가 나올 때마다 버전 나올 때 그 반도체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흐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흐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G 그 통신 환경이 나오면서 팡이란 기업이 출연하게 됐죠. 그래서 서버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호황기가 왔었고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5G가 나오는 거잖아요. 5G. 그리고 이제 각가지 이런 동영상 서비스가 본격화 확대된다는 점이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 그럼 반도체 소유량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죠. 그러면 이런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의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자동차에 초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포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부과되는 산업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IT 쪽에서 기회 요인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트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점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창이 OLED가 들어갔습니다. OLED,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그러면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만 있지만 이게 LCD 같은 경우 모양을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OLED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플렉서블 OLED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산업도 기회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퀴 팔린 거에 제가 나중에 이합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체 내에서 기본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이 구조죠. 전기차 구조. 여기에 되게 바퀴가 있고 모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속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이런 장치에 배터리입니다. 이쪽에 배터리. 아래쪽 하단에 배터리를 이렇게 각형으로 해서 펼쳐놓은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셋시
캐시가 이제 여기에 씌워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시트를 올리기 위해서 이 앞전에 이제 명신산업인가요? MS 오토텍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왔던 게 이런 찍어내는 금형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한번 부각이 받았었죠. 네, 그리고 씌우고 나서 마지막에 알죠. A형 여기에 있는 이거 씌우면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 그래서 먼저 이제 시리즈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달리는 것에 투자하자 그 시리즈로 말한다면 먼저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셀 업체 삼성, SDI, LG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LG화하고 이슈가 있죠. 그 부분 해결되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도 예, 좀 어느 정도 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5일선을 좀 타는 모습이고요. LG화도 21선까지 올라온 점 하락을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주도주 섹터들이 올라와야지 지수가 가겠죠. 예, 뭐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행보 중에 있는데 수렴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지수를 돌파하려면 두 기업이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 모토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 있지만 배터리팩부터 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기업들 계속 추가적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신흥 SEC라는 이제 관련된 배터리 쪽 두 기업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주로 주 고르척이 이제 삼성 SDI 쪽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출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각각 중대형 쪽이 큽니다.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신흥 SEC는 비중이 한 중대형 배터리 캡에 들어가는 어셈블리 관련해서 64% 정도 되어 있다는 점이 좀 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형보다 대형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좀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점이 오랫동안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가 10%의 보급이 됐을 때, OS가 보급되는 시점에, PC 보급률이 10%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조정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10% 가려면은 예상으로 보면 2023년 정도 선에, 예, 도달할 것 같아요. 전기차 침투율이. 그래서 한 10% 정도의 침투를 되게 되면 그때부터 좀 행보 기간을 좀 오래 갔다가 다시 10에서 침투율이 20% 넘어간 시점에 상당히 다시 또 부각이 받는다고 해요. 그동안 통계치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도 그랬거든요. 애플도 처음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스마트폰 점유율이 10에서 20% 넘어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올라갔던 것처럼 이어갈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아직까지는 전기차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양호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소형보다는 이제 대형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 그리고 헝가리 쪽 지금 삼성 SDI가 헝가리 쪽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률이 90%대 가동률이기 때문에요. 캐파 증설하게 되면 또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가동률이 중요합니다. 수율도 잘 나와야 되고 가동률 중요한데 지금 90%대 가동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작년에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 소형에서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중대형 쪽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7%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66억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2% 성장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소형이 줄면서 대형이니까 매출과 영업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일단 이제 실적 나온 거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나오는 리포트들의 흐름인데요. 목표가 부분에서 대부분 한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나오고 있고 삼성 증권사에서는 프로가 한 11배짜리
그러니까 다른 그 부품사보다 상당히 싼 구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리포트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부품주는 뭐 동막이라든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100배, 50배, 70배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지금 한 10배 정도에서 11배, 12배, 13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싸다는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의심 없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베스트는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헝가리 쪽에 계속 유럽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해서 성장한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 부품주다라는 리포트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한 341억, 28%. 지금 2차전 배터리 쪽에 관련해서 이익이 적자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향후 이제 멀티플이 부여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신흥 SEC는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 3,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41에서 28% 정도 성장이 되고 있고, 헝가리 법인에 대해서 지금 5개 라인에서 지금 올해는 2개 라인이 증설 예정된다는 점. 그래서 증설이 중요합니다. 이쪽 배터리 쪽은. 빨리 증설되고 있고, 가동률 아까 보여드린 대로 91%. 그래서 가동률, 증설이 되면 빨리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매출로 바로 인식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대규모 증설은 아니지만, 일단 삼성 SDI 내에 독보적인 점유율로 보게 되면 올해 내년에도 대규모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가동률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한파 때문에 정전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상대적으로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관련해서 이 증설과 이 가동률 성순환 구조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고객사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제 좀 더 매출과 이익이 더 높게 봤는데요.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증권사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한 30% 정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다. 결국 이제 삼성 SDI가 주가가 살아나면 동반해서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연평균 한 40%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은 작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이 구간에 2번 소개해드렸는데 2번 다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봤는데요. 다시 아래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5일선에 올라타는 모습.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3월달 저점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 내려가면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5일선을 올라탄 점, 일단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 5만 5천 원대 부분에서 좀 저항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쪽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쪽하고 연결돼서 보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장점은, 코스모 그룹 내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그 점이고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에서, 코발트를 생산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할 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NCM입니다. NCM. 지금 현재, 이 구조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발트죠.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 코발트를 만드는, 자체 내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자체 계열사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수직 계열사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작년엔가 중국 캐틀 화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코스모 신소재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기업들은 이 양극재 관련해서 이걸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코발트 전구체 관련해서 중국의 폭발 사고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국산화에 따른 수혜가 발생된다는 점 키포인트고요.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점이고요. 생산 능력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B보다는 이제 작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확대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지금 저평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기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설은 나중에 추후에 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내용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화학하고 연계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NCM하고 LCO라는 그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NCM. 그래서 아마 이제 증설을 지금 통해서 생산 능력을 5만 톤까지 확대될 걸로 보기 때문에요. LNF라든지 그런 회사들 뒤따라서 좀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필름 사업부가 있었죠.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필름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점차 이 양극화 물질이 확대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회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의 이제 EV 물량에 따라서 지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분기 400톤, 4분기에 900톤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고 올해도 800톤에서 1200톤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 또 그 삼성 SDI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따라서 이 물량도 좀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그 NCM 관련해서 LG화학이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여기에 나온 대로 NCM하고 6 이게 뭐냐면 이게 비율입니다. 니켈이 6이고 코발트가 두 번째 2, 망간이 2인데 이게 NCM을 811로 왜냐면 니켈이 더 많을수록 성능하고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성능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더 많이 달릴 수 있고 그래서 8로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니켈이 많을수록 이제 폭발 위험이 있긴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에서 보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좋기 때문에 이걸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면 가장 이제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코발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줄이는 게 더 이득면에 더 좋기 때문에 성능과 이익면에서 더 NCM 811이 더 시장에서 원하고 있고 성능면에서 긍정적이죠. 그래서 올해 만약 2분기에 공급된다면 주가에 큰 어떤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잠깐 제가 이렇게 이런 아까 그 신흥 SEC 같은 경우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이런 각형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요.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다 넣겠죠. 이런 각형으로 넣어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넣고 여기에 전해질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 아이오닉 5에서 배터리 사고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이 배터리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죠. 다 리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 있는 신흥 SEC에 대해서도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CM 여기에 나온 대로 NCM 811 이거 만들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네, 오늘 관련해서 이제 내용 말했고요.
이 종목, 네, 차트를 또 봐야 되겠죠. 네, 코스모 신소재 그동안 좀 조정이 또 나오면서 120선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이 한 11,000원인데요. 이 구간 지지 여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할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한 23,000원대 저항이 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만약 21선을 타고 이 넘어간다면 추세의 61선만 잘 올라간다면 추세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 저항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도 LG화학에 대한 공급 소식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는데 주식창 또 채팅방에서 진행합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응원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뭐 내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여러분께 좀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또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